쌤, 카카오에서 소규모 합병 반대 의사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주쌤의 장중방송에서 최근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 주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카카오 가지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요새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삼성전자만큼이나 카카오도 국민 주식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합니다. 오늘은 카카오 주주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기도 하지만요. 주식하면서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을 만한 이슈,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6월 20일 공시를 한번 볼까요? 카카오는 카카오 커머스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내는데요. 여기서 9번째 항목을 보면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카카오는 합병에 반대 의견이 없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죠. 즉, 대주주인 카카오가 반대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개인 소액주주들이 아무리 반대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뭘까요? 지난번에 주쌤이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스톡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용어가 비슷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이 스톡옵션은 임직원들에게만 부여가 되지만요. 주식 매수 청구권은 주주들에게 부여가 되기 때문이죠. 기업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주식 교환 등을 진행하는 회사는 이 반대하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청구권을 줘야 하는데요. 이러한 주식 매수 청구권은 합병 여부를 의결할 주주 명부를 확정하기 전까지 이 주식을 사서 주총 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후 매수 청구 기간 안에 이 회사의 주식을 사달라고 청구를 하면 대부분 한 달 안에 결제 대금이 돌아오죠. 그럼 매수 청구 가격은 주주가 결정하냐고요? 아닙니다. 이때 매수 청구 가격은 이사회 결의 전 2개월간 주가를 가중 평균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 가치 투자의 전설이라고 볼 수 있는 워렌 버핏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용해 투자를 한 적이 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기술과 통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흡수 합병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지금처럼 빠르게 주주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버핏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간파해 일부러 반대표를 던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활용한 이 큰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이런 방법이 사실상 어렵게 됐죠. 또 주총에서 전한 안건에 대한 반대로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청구하는 주주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로 인한 재무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잘 알고 의견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죠. 쌤, 그러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있습니다. 보통 합병 계약이 발표가 되면 호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 이 청구 가격을 웃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주식을 사놓은 뒤 매수 청구 기간 종료일까지 주가가 청구 가격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장중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하면 회사의 청구권을 행사해 차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는 기업만 골라서 매매를 하는 것도 매매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년에 4-5번 정도 회전을 시키더라도 연 2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 주식을 사서 청구 대금이 들어오기까지는 2-3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기간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실전은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만약 합병이 무산될 경우 청구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또 주가마저 하락하게 되면
손실을 볼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 지분이 높은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매수 청구권 행사 비율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합병 계약을 또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산 확률이 매우 낮은 편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재수가 없으면 또 내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은 꼭 알고 매매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흡수합병에 관련해서도 제가 설명을 도와드릴까 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원포인트로 영상 올려드립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흡수합병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기로 약속! 그럼 오늘도 가자!